일극 체제가 너무 강고해진다는 비판이 있는 와중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 표현이 오늘 오전에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신격화 단계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격화 뭐 북한 노동당에서나 나올 그러니까요. 법한 표현이 뭐 아버지 그럼 어버이 막 이런 표현하고 예. 연상이 되잖아요. 예 거의 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뭐 원구성 협상이든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뭐 지금 일방적으로 오늘도 또 뭐 특검법 일방적으로 소위 통과시키고 계속해서 어제 방송 3법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밀어붙이는 거에서 또 이제는 신격화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국민을 바라보지 말고 이재명 대표만 생각하고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거리낌 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거의 이제 신격화 네. 단계까지 저는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이 거의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시던데 오늘 기사 보니까 실제 그 생년월일은 한 2달 정도 더 위이시래요 그분이. 예. 근데 그렇게 90도로 그게 옛날에도 그렇게 저 동년배끼리 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요새 세상엔 참 보기 드문 광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권력 구도, 힘의 구도를 보여준 한 단면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예. 국회 운영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다수당이면 절대 다수당이면 거의 200석 가까운 절대 다수당이면 예. 그 다수당이 그걸 가지고 그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예. 뭐 정부와 협력을 하든 어쨌든 정부를 견제하든 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라고 그 의석을 줬더니 예. 그것을 오롯이 이재명 대표 한 명만을 위해서 쓰고 국민은 뭐 안중에 뒀고 국민은 바라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국회를 끌고 가고 있지 예. 않습니까? 12대 국회가 정말 어떻게 갈지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제 출연하신 김민전 의원은 그걸 이제 사유화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남시 때도 사유화가 됐었고 이게 당도 사유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 여러 가지 이 입법하는 그 힘도 점점 사유화가 되고 있다 그 표현을 쓰시던데 네. 아까 또 이제 그 아버지 발언을 놓고 이제 신격화라는 그 표현을 써주셨고 사실 신격화 그리고 권력 공권력 어떻게 보면 사유화 이런 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나이브한 건가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중심으로 있는 민주당만 사유화된 게 아니라 예. 지금 국회가 사유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회 전체가. 예. 만약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사유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회 전체가 사유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속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화의 이 경로까지 들어가다 보니 그런 동년배 심지어 2달 먼저 태어난 분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당의 아버지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가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의 모든 행태들이. 여전히 그 논란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이 표현도 사실 저도 뭐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좀 사실 굉장히 좀 슬펐는데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아무리 이거에 뭐 손석희 앵커가 쓴 표현이고 뭐 원래 학술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 결국 톤앤 매너가 중요한데 그달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걸 저도 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듣기에는 그 뉘앙스는 어쨌든 약간 개와 이렇게 동치와 등치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손석희 전 앵커가 썼던 표현이다라고 하려면 그것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글로 쓴 것이라면 우리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톤앤 매너. 예. 그날 모든 카메라 앞에서 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전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에서 톤에서 그다음에 눈빛에서 그리고 온몸에서 나오는 그 적개심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을 두고 다른 사람이 다른 맥락에서 말한 것을 빌려다가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 더 무서운 것은 결국은 똑같이 뭐 사유화의 한 장면입니다.
정면입니다만 그러고 났더니 지금 또 모든 의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또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이재명 대표는 사과라고 한다고 했지만 사과가 아니라 본인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합리화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그 얘기하신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분은 언론인이었죠. 그렇죠. 언론인이었고 언론인 스스로가 볼 때 이게 정말 그 와치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랩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건 이를테면 전 비유하자면 뭐 좀 거친 비유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 미천한 제가 이런 영광을 받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맞습니다. 딴 사람이 너 미천해. 그렇죠. 그러면 너도 네가 미천하다고 그랬잖아. 너 미천해.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손석희 앵커도 썼는데 왜 저는 쓰면 안 됩니까는 저는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설명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화자와 그리고 그 화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도 엄청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이건 정반대의 상황에서 정반대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으로 썼으면서 옛날에 누가 썼던 말인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하더니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 그런 또 네. 민주당 의원의 그러니까요. 논평이 나오죠. 정말 슬펐습니다, 진짜. 예. 한 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예. 정말 슬프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예. 날이었습니다, 진짜. 참. 그리고 하나 더 사실은 애완견 발언에 다들 지금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어제 방송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고 애완견입니까 하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제 1당 대표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일 높은 분 중에 한 사람인 정치인이 유력 정치인이 언론의 자유가 왜 보장받아야 됩니까라는 걸 말하는 것처럼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3법이니 언중법이니 여러 가지 특히 언중법 이런 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작업이다. 사전 작업이다. 사전 작업이다. 뭐 그 일환으로서도 그렇게 강하게 했고 그게 뭐 언중법이든 지금 여러 법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감수하기 위한 여기저기를 재갈 물리기 위한 법들인데 일단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지금 계속 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누구 언론 국민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앞으로 총체적 전진. 방탄만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 일로 매진하자. 돌격 앞으로 예. 저는 이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총체적 방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에선 최근에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겁니다.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 총체적 방탄을 하는 게 결국은 민주당에게도 궁극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국민들이 이거를 다 아무리 뭐 아주 강렬한 지지층 일부에서는 그거를 박수를 친다 그래도 대다수의 좀 말하지 않는 또 중도에 있는 그리고 정말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판단을 내리는 그런 국민들 보기엔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민심에 의해서 언젠가는 민주당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판사 출신인 김승현 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를 준 판사가 어떻게 백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심 재판부를 이제 비난을 했어요. 검찰도 물론 이제 비판하면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분도 판사 출신 의원이신데 이렇게 판사 출신인 의원이 아무리 본인이 이제 면책 특권까지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 이 정도 공격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도 법원에 있다 나왔지만 그동안 관례는 많은 경우에 관련 사건이 있으면 보통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가져다가 심리하는 그렇죠. 게 예. 효율적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을 예. 또 맞기도 하고 만약에 그 전체적인 판단이 잘못됐으면 이 사건 다 합쳐서 항소심에서 그것을 또 그렇죠. 정리해 주는 방법이 있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행
업무 관행을 너무 잘 알 거면서 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는 주장들을 민주당이 꼭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뭐 더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싶지만 예. 뭐 국민들이 참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다는 표현 정도로만 가름하고 말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했던 날 제가 슬펐다라는 그 네. 표현을 썼던 거와 아마 비슷한 네, 예.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어쨌든 친정이시니까 그 법원이 네, 네.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굉장히 예상을 네. 보다 더 엄한 판결을 내린 그 재판부에 지금 뭐 온갖 비난도 하고 네, 네. 거기 뭐 민주당뿐 아니라 소위 이제 강렬한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네. 대표 지지층에서 심리적인 굉장히 큰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 현직 재판부 그 판사님이시라면 그게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때 그 심경 내지는 그게 실제로 다른 재판을 내릴 때도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받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배당받고 그걸 처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받죠. 예.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까지 있으면 정말 뭐 그 압박은 저는 이루 상상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하는 다른 재판부의 판사들도 아마 웬만하면 이제 그런 사건 맡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아마 도망갈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배당이 돼서 사건을 맡게 되면 심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뭐 지금 한 4개인데 네. 특히 백현동 대장동 이거는 뭐 여러 개가 병합된 네. 어마어마하게 큰 네. 덩어리고요. 그 맡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압박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느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무죄의 심증을 갖는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텐데 유죄의 심증 쪽을 판사가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네. 재판부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제 생각은 웬만하면 판결을 미루고 싶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유혹도 생기죠. 그런 유혹도 사실은 판사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유혹도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럼 그게 결국 이 대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고 아마 보여지는 뭐 거의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진영의 재판 전략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그런- 저렇게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예. 심리적 부담을 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끌게 하거나 예. 아니면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굳이 예. 관련성이 없어서 뭐 증인 신청을 기각해야 되는 경우에도 예.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거 뭐 안 받아줬다가 또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이 증인은 관련성이 거의 없어서 그냥 기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또 그럴 그렇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노림수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재판 중에 결국 요새 그게 그 신문 지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어쨌든 신속하게 빨리 재판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그게 유죄든 무죄든 갈래를 타줘야 그게 이재명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은 거고 만약에 유죄라서 혹시 대통령 출마권이 없는 거라면 그게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 앉아서 좋은 거고 빨리 좀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여론이 좀 이제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넷이 다 뭐 대선 전에 나오기는 확정 대법원 판결 나오기 어려울 거고 어느 판결이 그런데 예를 들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위증교사. 금방 끝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사건도 예. 뭐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되어 있고 예. 법원이 재판을 뭐 일주일에 2회를 열든 어떻게든 집중 심리를 하면 예.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끝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예. 뭐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다 되어 있지 끝내잖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계속 안 끝내고 있잖아요. 그 재판장은 심지어 뭐 증인 다 받아줘 하다가 중간에 사표 내고 나갔죠. 예. 뭐 다른 사건이야 정말 기록도 방대하고 뭐 증인도 많다 치는데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건에서까지 이렇게 사건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재판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그
상임위 원구성 이게 아직 예. 지금 계속 하여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공회전처럼 예. 보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하여튼 강하게 예. 뭐 어떻게 독재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 운영을 그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반응이 일단 민주당에서 대통령하고 여당이 1년 변화 보이는 걸 좀 봐가면서 잘하면 다음에 줄게 뭐 이런 반응이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 뭐 이러다 대통령도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1년간 뭐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뭐 또 그 하는 거 봐서 뭐 예, 되게 예. 그 얘기는 모든 것은 지금 원구성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국회 사유와 이재명 총체적 방탄으로 해석하면 다 맞습니다. 법사위 운영이 절대 지금 안 주겠다는 안 거지 주겠다는 않습니까? 그리고 거죠. 1년간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을 지금 뭐 계속 일사천리로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뭐 거의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우리가 이거 법 싹 다 모아가지고 이재명 방탄 법안 예. 이 종합 선물 세트를 1년 안에 다 처리할 테니까 그때까지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내줄게. 아 그때는 뭐 내줘도 되죠. 예. 자기들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좋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된 의사 일정에 따라서 합의된 법안, 합의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 우리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리고 1년 후에 되돌려 받겠다.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 법사위 운영이 달라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예. 우리가 양보해서 법사위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았고 다시 양보해서 법사위 운영위를 원래 저희가 맡아야 되는 걸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의 기본 정신, 국회의 기본 정신,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서 여야가 당연히 합의에 의해서 합의된 의사 일정에서 예. 합의된 안건들을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 제안을 받을 거면 저희는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다시 공식적으로 역전을 하신 건 아닌 거죠. 아직 지금? 뭐 제안한 건 아닌데 아니고, 제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기에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역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까지 종료해라. 그러면 만약 종료가 안 되면 뭐 그 18개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그런 뜻인 거죠. 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도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원하던 상임위 계획대로 계획된 타임에 따라서 쭉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말로만 뭐하고 법대로 그럼 법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18개를 다 가져가든 마음대로 지금 11개 가져간 거 유지하시고 우리한테 7개를 주든 그걸 처리하기 전에 앞으로 상임위 배분에 관해서는 딱 원칙을 다 정해놓고 아예 국회법의 원칙을 다 정해놓고 예. 누가 다수당이 되든 예. 그 원칙에 따르고 예.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 법을 바꾸지 않겠다. 그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예. 이번에 법대로 했으니까 자기들이 이번에는 유리하니까 다수결로 법대로 하자 하고 나중에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은 또 뭐 바꾸고 법 바꾸자고 할 겁니다. 예. 그때는 자기들 마음. 국회가 법 바꾸는 데인데 법대로 하자고 하면 뭐 합니까? 자기 다수당이 민주당이 자기들 입맛대로 법 바꿔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예. 정 법대로 할 것 같으면 200국회법에 이제는 상임위 배분에 관해서 법으로 딱 정해놓고 누가 다수당이 되든 그 원칙을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고 그 국회법을 통과시킨다면 18개를 다 가져가든 지금 남아있는 7개를 우리한테 주는 것을 받든 뭐 어떤 협상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말씀도 제 충분히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하여튼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꼬여 있어서 예. 국민의힘 관점에서는 참 답답한 지경일 것 같긴 해요. 뭐 역대 원구성 협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이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라는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역사적 최후의 사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했다가 결국 3년 끌다가 각하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헌재가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서 늘 회피하고 예. 시간 끌다 각하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국회에서 뭐 헌재나 뭐 법원으로 가냐 그러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예. 국민도 안 쳐다보고 소수당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일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법대로 하니까 도대체 예. 그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국회법이냐라고 하는 답을 저희들은 헌재에서라도 듣고 싶은 겁니다. 예. 답답한 심정에서. 그게 헌법에 그리고 국회법의 기본 원리인지 저렇게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협상하는 흉내만 내고 본인들은 일도 양보 안 하는데 그게 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국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 원구성 협상이 어떤 식으로 낙차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뭐 저희들이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참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 단독 개최에서 이제 민주당이 입법 청문회 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한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뭐 위협적인 얘기까지 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대통령실을 흠집내고 예. 그래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예. 다 할 것입니다. 네.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 뭘 상상 그 이상을 할 것입니다.